저도 과거에 제 경험을 보면 손절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5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더 오랫동안 묶였던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또는 집값 상승 후반기에 휘둘려서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 팔리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값이 크게 하락한 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벌써 한 1년 6개월 이상 조정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중에도 소위 물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합류하신 분들 고점에 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절해야 될 때는 손절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련이 남아서 또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무조건 팔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살펴봐야죠. 오히려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시간이 가면서 오를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근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좀 장기간 오를 확률이 없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서 현금화한 후에 오히려 다른 유망한 물건으로 갈아타는 게 뭐를 봐도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손절을 할 줄 알아야죠. 손절이라는 거는요 그냥 손해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절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여기서 내 손으로 끊어내고 손실을 끊어내고 다시 좋은 물건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 때 손해를 보고 팔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과감하게. 손절을 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파는 이 시점에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좋지 않을 때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과감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을 때도 보면 급매 또는 급급매 가격으로 팔렸다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찍었다 싶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과감하게 파셨던 물건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가격을 과감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제 경험을 보면 손절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렸다가 팔지 못했던 물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묶였던 케이스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갖고 내고를 하다가 제가 5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그때 팔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뒤에 6, 7년 동안 더 그 물건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6, 7년 뒤에도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500만 원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우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할 때는 과감하게 팔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던데 양도세 상계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도세 체제는 연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나의 부동산을 팔든 2개의 부동산을 팔든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한꺼번에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물건을 이번에 손절을 하면서 1억의 손해를 봤어요. 양도차 손이 1억이 생긴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B라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얘한테서는 1억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양도차 이익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억과 플러스 1억을 합쳐서 상계 처리를 해서 이익은 0, 제로가 돼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처리를 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부동산에서 이익이 난 물건이 있고 손해가 난 물건이 있으면 이왕이면 같은 해에 처리를 해서
상계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노하우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께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번에 손절을 하고 이번에 투자했던 부동산에서 큰 손해를 봤다 해서 얘를 팔고 부동산 시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분들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큰 손해를 보니까 역시 부동산은 어렵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역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서 자의식 발동하고서 그리고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떠나버리면 이거보다 잘못된 선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과 친해지지 않으면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의 부자분들을 보세요. 네, 부동산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니 만약에 이번에 처음 부동산 접근해서 부동산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이클을 잘못 선택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지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또는 내가 부동산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수익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번에 최근에 내가 큰 손해를 봤다면 사이클상 다음번에는 이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절대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내가 손해를 봤던 이유, 이번에 시행착오를 뭘 겪었는지를 잘 따져보고 다음번에는 전열을 정비해서 내가 큰 수익을 보겠다. 이번에 손실 본 거를 2배, 3배 만회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집값 하락기, 조정기에 이래저래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것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부동산으로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물리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